네, 안녕하세요. 캠페일입니다. 오늘은 그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캠페일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하고요. 네, 이동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캠페인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창업 아이템이 그 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하죠. 특히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받을 때에도 이 창업 아이템이 중요한데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그런 것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뭐 이렇게 심사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부 과제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템 딱 그 제목만 봐도 이거는 선정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음, 그리고 또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그 포텐셜을 얼마나 좀 빵 터뜨릴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잘 되는 거는 사실은 잘 될 만한 아이템은 이미 어 좋은 투자자들 이미 다 가져가 버리는 거고 이거 그 숨겨진 진주 같은 아이템들을 찾기 위해서는 음, 사실은 이제 아이템이 굉장히 뭐랄까, 기회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아이템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를 이제 보면은, 일단은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어떤 빵집 하겠다, 뭐 이런 아이템보다는, 음, 사실은 이제 뭐 빵집을 만약에 뭐 빵에 관련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빵을 제조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데 뭔가 혁신이 일어나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빵 보면은 탄수화물 되게 많잖아요. 네네. 탄수화물이 제로인 빵, 뭐 예를 들면 어, 그런 기술을 만든다거나 해서 전 세계 모든 빵 제조 기술에 혁신이 오는 뭐 그런 음, 아이템이 훨씬 더 아이템으로서는 가치가 있을 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기술이 좀 들어가야 좋은 아이템이라 볼 수 있을까요? 뭐 4차 네.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4차 산업 기술이라든지 음, 요즘 AI, 메타버스, 로봇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 만약에 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트렌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의 호불호 그 호감도를 가져가는 데는 되게 중요한 요소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얼마 전에도 무슨 이렇게 투자자 이렇게 패널 토의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저는 A씨 관점에서 그리고 또 VC 관점에서 뭐 이런 분들이 음, 한 6분 모여가지고 패널 토의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4차 산업 뭐 이런 이제 트렌드, 즉 아이템에 대한 그 선호도가 어떠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음, 그때 VC 분들도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최근 트렌드라는 게 있고 그 트렌드에 이제 VC 분들의 선호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템에 있어서 이제 한 번쯤은 그 최근 트렌드의 기술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피벗을 여러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A씨도 그렇고 V씨도 그렇고 보는 아이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좀 유사한 것 음, 같구나라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네, 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심사를 보거나 하면은 음, 요즘같이 AI가 막 이제 인기인 이런 시점에서는 모든 아이템에 그냥 다 AI를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네, 이제 작년에는 이제 메타버스나 뭐 이런 NFT나 이런 맞아요. 거를 다 블록체인 같은 걸 갖다 붙였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게 다 이렇게 필터링이 되나요? 아이템만 근데 이제 종목님도 우리 심사 보면은 네. 그 이제 용어를 너무 남발해서 아이템명을 음, 지은 거는 어느 정도 사실 눈에 딱 그죠, 보이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지만 이제 또 내용이 뭔지는 또 알고 싶으니까 음, 이제 또 어느 정도 눈길이 보기는 가죠. 하는데, 눈길은 가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내면을 까보면은 이거 너무 억지로 이걸 음, 붙였구나라는 게 이제 바로 보이는 거는 음,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AI 뭐 최근 뭐 이렇게 트렌드 요소들을 너무 무작위로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음, 어,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사실 뭐 AI가 왜 AI겠어요? 데이터 많이 모여서 그 데이터 수집한 음, 걸 가지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음, 이렇게 그죠, 그죠. 결과값들을,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없잖아, 이제 AI라는 식으로 이제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앞단을 보면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이제 가능한 거고, 음. 그래서 너무 AI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뭐 음, 이런 용어들로 써 가시면서 그게 이제 언젠가는 AI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식의 마일스톤과 음,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혁신성이 또 있어야 되지만 음, 결국 보는 게 혁신성을 보는 이유도 사람들이 그거를 관심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장성을 또 네,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정부에서 어떤 걸 밀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뭐 음, 코로나 때 이렇게 그쵸, 전면적으로 다 이제 개방을 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눈길이 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정책적 방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음.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소부장 예산 거의 없다라고 해서 어, 소부장 보는 거 예,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어, 예, 그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그때 비대면 사업 맞아, 자체가 아예 맞아. 딱 떴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대면 기술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음, 거죠. 예, 음. 맞아요. 그런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지원 정책의 방향성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템이 맞아요. 거기에 부합하는지.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는 또 아이템에서는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창업자들이 잘하는 분야냐, 좋아하는 분야냐. 저는 음, 이런 이제 파운더스 마켓핏도 되게 아, 맞아. 중요하다고 저 요즘 봐요. 그거 많이 느끼는 것 예, 같아요, 저도. 좀 되게 네네네. 많이 느껴요. 예, 아마 우리 또 캠페인 하시는 분들 아, 보면은, 맞아. 그래서 더 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근데 음,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하면서 가야지 음, 그쪽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고 맞아요. 거기에서 고객 개발의 시작점이 잘 음. 나오는데 잘 모르는 분야를 아이템으로 잡고 시작을 하면은 그냥 계속 피벗이지 뭐. 다음 주 보면 아 이게 아이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그리고 하면 안 그게 돼요. 결국에는 차별성이나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진짜. 그런 도메인 영역에서 경력이 음, 있다거나 직장 생활을 했다거나 뭐 맞아요. 남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절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요번에도 네. 이제 뭐 여러 분들이 계신데 다 직장이시니까 근데 음, 어떤 분은 뭐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병원 관련된 아이템을 하시려고 하면 다른 사람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 내부의 일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이템의 그런 뾰족함이나 이런 게 다르죠. 보는 게 완전 다르죠. 그쵸. 어, 그래서 사실 뭐 맞아요. 음, 진짜 정보민도 그 AI나 마케팅 쪽 전문가시니까 또 이제 그쪽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창업하는 거랑 그 분야 그죠. 창업하는 거랑 아닌 걸 가지고 창업하는 건 눈에 확 보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충남대 강의를 했는데, 네, 근데 어제는 또 안양대 가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네, 이제 확실하게 그게 느껴졌던 게, 그냥 음, 교양 수업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창업을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교양 수업을 이렇게 들은 건데, 아이템이 나온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솔루션만 잔뜩 있는 거예요. 솔루션이 음,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 솔루션. 근데 고객 정의도 안 돼 있고, 고객 넓으니까 당연히 솔루션도 많이 네, 나오고, 프로블럼 정의도 안 돼 있고. 근데 그거를 또 하려고, 전공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 패션 쪽을 한다. 근데 음, 패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경영학과나 뭐 이런 친구들이 그걸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충남대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충남대도 똑같이 그냥 교양 수업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똑같은 패션 쪽 서비스를 진행하려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 음,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한 네, 명은 의상학과였고, 한 명은 경영학과, 두 명이 팀이어서 두 명으로 진행을 어, 했어요. 근데 이 경영학과 애가 네, 네, 한 달에
그 옷을 500만 원어치 산다는 거예요. 어, 옷에 완전 부자네. 미친 예, 부자라기보다도 저는 제가 의류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의류 쪽은 의류에 완전 빠져 있는 애들은 뭐 돈을 어, 어디서든 만들어가지고 알바를 뛰든 빌리든 막 돈을 막 네, 모아놓든 해서 중학생이 와가지고 막 100만 원씩 사가요. 이게 어, 페인프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그 어, 크림이라든지 이런 한정판 여기도 보면은 막 리셀러들도 많고 한 게, 그런 뭐 신발, 특히 신발 쪽에 굉장히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음, 그럼 거의 몇백만 원 해도 돈 모아서 사요. 근데 이 음, 친구가 한 달에 그렇게 500만 원 쓰면서 그 근처에 있는, 충남대 근처에 있는, 대전에 근처에 있는 그 편집샵들 있잖아요. 그 네네네. 편집샵들 사장들이랑 너무 친한 거예요. 많이 가서 사니까. 걔는 그거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너무 그치. 잘할 것 예,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줬거든요. 어, 맞아요. 진짜, 그래서, 특히, 엑싯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창업 생태계에서 이제 멘토로 많이 음, 활동하시잖아요. 네네. 투자자로도. 근데 그분들 성향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투자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멘토링 하실 때 보면은, 이 창업자들의 그런 파운더스 마켓핏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최근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여하튼 그 대학생들의 단기 인턴십 중심으로 이렇게 관련된 일들을 그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뭐 고객 개발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 이제 그 멘토로 지정된 분이 되게 큰 서비스를 런칭했고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했던 음, 코파운더였는데, 근데 그분이 계속 아이템을 막 딴 걸로 바꿔오라고 음. 엄청나게 챌린지를 줬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되게 애가 괴로워하는 거야. 아,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근데 어, 거기서는 이제 이거죠. 너가 좋아하는 분야와 잘하는 분야를 봤을 때 좋아하는 분야는 맞는데, 음. 이제 너가 지금 선택한 건 좋아하는 분야는 맞는데 잘하는 분야 아닌 것 같다. 네 지금 보니까 전공이 체육학과인데 네가 무슨 HR이냐 막 이러면서 엄청 챌린지를 주나 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이템을 이제 뭐 피트니스 쪽으로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어, 그때서야 박수 치면서 잘해왔어. 그래서 그걸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아유, 근데 진짜 자기가, 근데 이제 그거를 좋아하면서 잘하는 그거야 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게 그쵸. 제일 예, 베스트인데, 근데 맞아요. 좋아하기만 하고 잘하지 못하는, 난 어설프게 좋아하는 이런 거 가져오면 되게 애매한 음,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맞아요. 모르니까. 아까 그런 패션 쪽 같은 친구는 의상학과가 음, 더 잘할 것 같긴 하지만, 음, 이 한 달에 돈을 그렇게 많이 맞아요. 지출하시는 분이 훨씬 더 잘 그치. 알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쵸. 예, 덕후니까 가능. 덕후 정도 맞아. 되면은 해도 덕후 정도 되지. 돼야 돼. 덕후 예, 덕후도 정도 돼. 되는 예, 조함이 있어야 하는 맞아, 거죠. 맞아요. 근데 덕후 진짜 정도 아니면 안 돼. 그런 아이템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비슷한 아이템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창업 교육을 해보면 대학생들도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창업자들도 음,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맞아. 직장인이 생각하는 아이템은 조금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자기 도메인 음, 영역에서 하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눈에 딱 띄는 것들은 그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그 어떤 이 창업자의 경력이라든지 뭐 어떤 음,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아이템을 선별하는 데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그 말씀 되게 공감하고, 정말로 그 창업자들의 자기 어떤 이제 전문성, 그리고 또 덕후 정도에 되는 그런 열정, 음, 이런 게 딱 교차 지점이 딱 있으면 너무 베스트인 것 같긴 해. 음, 예. 그리고 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보미나 저나 뭐, 어떻게 보면 나름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네, 그 그죠, 분야에서. 소상공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럼 소상공인처럼 창업하는 거는 말이 안 되냐라고 하면 말이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소상공인도 되게 그럼요.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소상공인 거를 아이템을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네네. 소상공인 아이템을 굳이 선택하면 그 잘못된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데 이제 다만 음, 이제 투자도 받고 정부 지원도 받고 음, 하려면은 소상공인 아이템은 좀 어렵고 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을 맞아요. 좀 가져가는 게 네.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가 싶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맞아, 맞아. 저희는 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스타트업, 그러니까 빠르게 음, 성장하는 그런 법인화 시켜서 회사의 규모를 키워서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네. 분들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음, 저도 이제 소상공인을 하기 때문에, 예, 소상공인은 또 소상공인 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잘 되신 분도 맞아. 계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런 만약에 저는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하는데 마케팅 대행사 아이템을 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데 지원하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맞아. 이걸로 맞아. 뭘 하려면 이제 네. 뭐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데 이제 그 기업 공급 기업으로 네.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 또 소상공인 정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네. 진흥공단이라든지 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그쵸. 이제 캠피엘이라는 요 곳이 우리가 스타트업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음, 조직에 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음,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템을 볼 때 시장 규모를 또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맞아요. 진짜, 뭐 쪼그라드는 시장에서 막 아이템들 디벨롭 하는 거랑 음, 이미 막 시장이 팍 성장하고 있는 데서 아이템 찾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아. 진짜 딱 음, 봐도. 음, 맞아요. 저도 한번 멘토링 하다가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계신데, 음. 전체 시장 규모가 2억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특수한 분야였는데, 그분 혼자서 다 이제 어떻게 다 하시고 예, 계신 거였는데, 예, 이거를 100%다 먹어도 그러면 2억 아니냐. 그치. 맞대요. 그래서 경쟁자가 한 명 들어오면은 나눠 먹어야 되는 예. 거 아니냐. 이런 근데, 거는 좀 힘듭니다. 근데도 하셨대요? 그걸 하신대요? 아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멘토링을 예, 통해서 그분도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의 예, 규모가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심각하다. 좀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사실은, 투자 라운드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 보는 관점은 더더욱 시장 규모를 더 음. 많이 투자자분들이 보니까, 시장 그래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칭 장표나 이런 데 쓰는 게 썸삼탐을 많이 그쵸. 예,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각 그 썸과 쌈과 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쓰는 게 적정할까요? 시장의 크기로 볼 때. 글쎄요, 이제 저도 그런 질문들 종종 받는데, 뭐, 투자자마다 대중은 저도 없을 것 음,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쏨 시장은 사실 뭐, 한 좀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한 2, 300억 정도는 됐으면 음, 좋겠다라는 거, 음, 그리고 쌤으로 가면 이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전체 규모를 얘기를 하니까, 음, 뭐, 그거는 그래도 적어도 한 5천억 음,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템으로 가면 지금 비즈니스 모델 말고 이제 더 확장 가능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음, 걸로 간다면 어디까지 음. 가겠냐라는 거에서는 적어도 이제 한 그 2, 단위로. 3조 이상으로 가면 어, 좋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애매한 게, 네, 어, 애매하기보다는 이 음, 오히려 여기서 고집을 많이 부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시장을 크게 잡아가지고 막 경 네.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단이? 우리 그건 좀 너무 심했다. 우리 일기 때도 있었어요. 바꾸라고 계속 아, 얘기했는데 붙긴 그치. 붙었어. 예, 붙긴 맞아, 붙었는데 맞아. 네, 뭐 경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치, 그치.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대기업 시장 아니야? 대기업이 눈독 들일 만한 게 맞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레인지는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음, 들어갈 수 있는 레인지. 너무 작으면 맞아요. 투자 가치가 없고 네. 너무 또 시장이 큰 곳이면은 대기업이 눈독을 들일 텐데 그들의 그러니까. 자본력이랑 어떻게 경쟁을 할 거냐.
삼성 그 맨날 음. 챌린지 받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삼성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애플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성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집어넣으면 예, 문제가 있죠. 예.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저는 네, 그것도 생각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보면 이제 창업자의 어떤 파운더스 마켓핏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엔 사업성이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성, 시장 규모, 음, 예, 시장 혁신성, 규모. 그다음에 시장 규모, 그다음에 이제 어 팀을 봤을 때 이거 실현 가능하냐 아, 그거 되게 팀 역량. 예, 팀 역량 보면서 아이템과의 매칭 여부를 되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음, 음, 맞아요. 저 그 음, 초창 붙으신 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반려동물 관련한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음, 직원분들이 한 7분 정도 계셨는데 거기에 네, 이제 팀 역량 써놨는데 무슨 뭐 현대자동차에 이렇게 뭐 테스트하는 그런 이력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막 그런 걸 막 음, 적어두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다 좋은데 혹시 팀원분들 강아지 다 키우냐? 다 키운대요.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랑 찍은 사진을 다 올려놔라. 올리고 예, 거기 이력에 강아지 몇 년 차, 뭐 이제 집사, 몇 년 음, 차 강아지 키운 지 몇 년 됐다. 이런 거 좀 써놔봐라. 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지원 사업에 붙었거든요. 뭐 그것 좋다. 때문에 예, 붙었을 리는 없겠지만은 근데 네, 그래도 네, 이제 쭉 앞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서비스를 이렇게 지금 벌써 사업을 하고 있고 한데 음,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 지 되게 오래됐다. 그러면 어, 똑같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 반려동물을 오래 키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팀 역량에서 우리가 그냥 음, 우리 뭐 슈퍼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음,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또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더 이어서 보면은 저도 기억나는 게 아이템은 뭔가 되게 좋고 혁신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혁신하려고 하는 기술의 레벨이 아직 시장에서 구현이 안 된 기술을 막 언급해 가면서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 그때 느끼는 거는 이제 이거 이제 R&D 기간이 되게 오래 들어갈 것 같은데 음. 과연 이거를 지원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거죠. 아, 맞아, 맞아. 저도 들은 그런 거 비슷한 거 들은 거 있는 게 예, 키오스크 요즘에 그 노인분들이 쓰시기 되게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해결을 뭘로 했냐면 이제 홀로그램 그이 나와가지고 홀로그램 사람이 나와서 홀로그램 네, AI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이 조그맣게 나오는 기술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나오는 기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현하실 거냐. 약간 요즘 AI도 되는 시대에 그런 게 안 돼. 물론 이제 대학생 창업자여서 저 허황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예, 앞으로는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앞으로가 10년 후가 될지 그니까 2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참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규제가 있는 아이템인지도 다 봐야 되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아이템 하나 잡는 거 자체가 되게 뭐랄까 이 창업의 어떤 성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생의 고생길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은 스무스하게 가느냐 그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 이게 이제 네.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는 네. 어떤 심사하는 기준 아니면 투자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봤다면 근데 음,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맞아요. 이제 리스크가 적고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보지만 페프렌즈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체육학과잖아요. 맞다. 그치. 예. 거기 그렇다고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떤 프로블럼을 발견한 다음에 어떤 핵심 밸류를 이 딜리버리 쪽으로 둬서 그 음, 배송 쪽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두 시간 안에 다 배송이 되는 걸로 한 다음에 물류를 음, 핵심으로 뒀거든요. 어,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음, 그런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꼭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된다고 100% 적용된다. 이래만 성공하는 음, 아이템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래서 아이템, 그쵸. 참, 그래서 결론은 그냥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게 그게 답이죠. 정답이구나. 예, 그게 답인데, 예, 그쵸. 다만 이제 평균값들을 뽑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네네. 예, 누가 코로나가 예, 터질 줄 알았고, 맞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이 요즘 이제 우리 겨울날 시스템 너무 따뜻하잖아요. 아, 네네네네. 아, 그래서 이거 진짜 조만간에 이제 기후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음, 스타트업들, 뭐 아니면 뭐 친환경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요즘 음, 문득 불현듯 드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음. 맞아요. 요즘에 어, 뭐 물론 정부에서 그런 쪽을 음,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나 이런 쪽에 지원 사업들을 싹 다 없애버리긴 했지만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음, 이쪽이 더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원 사업이 다 없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겨울이거든요. 소셜 벤처 어, 쪽은 겨울이잖아요. 지원 사업이 예,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더 강하게 이제는 진짜 내가 돈을 못 벌면 살아남을 수 네, 없는 환경이잖아요. 매출이 안 나오면. 그치, 근데 맞아요. 원래 이런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소셜 임팩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항상 음, 문제였잖아요. 돈을 벌어야 그쵸. 되는데 기업이라면 돈을 맞아, 비즈니스 맞아. 모델이 예, 없어서. 근데 정부 맞아. 지원 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생존해 올 수 있었는데 물론 그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음, 비즈니스도 있긴 하지만 그게 네, 없어지면 훨씬 더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돈을 그치. 벌어야 할까? 음, 그러면서 이런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는 돈도 잘 벌면서 음, 그러면서 소셜 임팩트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맞아요. 내공이 강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아유, 아무튼 저는 창업 아이템이 정말, 우리도 사실은 교육하고 멘토링 하는 입장에서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멘토링을 더 잘할 수 있냐, 아니면 힘들게 하느냐, 음, 어렵게 하느냐,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보이니까. 음, 그리고 또 창업자분들이 시행착오하는 과정들을 보면, 아, 왜 저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실까, 막 음,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업자분들이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좀 최대한 좀 음. 더 깊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게 작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그게 제가 요즘에 또 읽고 있는 음, 책이 또 추천드릴 음. 만한 책인데 이게 린 스타트업이라는 어, 책이 있어요. 나 그거 사야 이게 되는데. 에릭 무시아가 쓴 예, 책인데요. 두께가 꽤 됩니다. 근데 이게 예, 이제 원래 저도 이 책을 이게 10주년 기념판인데 제 10년 전에 처음 예, 이쪽 창업 교육 쪽으로 들어왔을 때 읽었던 교과서적인 책인데 이게 개정이 맞아. 됐는데 음, 내용이 약간 이제 스토리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한쪽은 진짜 아이템만 딱 좋은 거 발견해가지고 바로 디벨롭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그거를 한 5, 6개월 동안 디벨롭하면서 고객 개발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요거에 음,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야, 그거 좋다. 예, 예, 스토리 방식으로 쭉 가는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잘 읽히기도 하고. 음, 여러분들도 음, 한번 요거를 보면은 저희 지금 이동공 교수님이랑 저랑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막 어떤 창업자든 내가 뭔가 아이템을 딱 발견하면 이거 대박 나겠다 이런 심정이 드니까 일단 만들어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치.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맞아, 같습니다. 맞아.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진짜 가끔가다 창업자분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자기 아이템에 맞아, 사랑에 맞아. 빠져가지고,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안 됐지. 여기 뭐, 저기 되게 좋은 말이 있는 게, 마인드셋도 여기다 해주거든요. 처음에 마인드셋 갖춰야 어, 되는 거. 근데 어,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네. 여기, 뭐지? 사야겠네. 빨리 사야겠다. 그러면서. 이거 되게 괜찮아요. 여기에, 네, 여기 있다. 마인드셋 두 번째, 자신이 네, 고안한 솔루션이 아닌 문제 그 네. 자체를 사랑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아, 오, 되게
아주 좋은 오, 말이죠. 야, 예, 보통 이게 자기 아이템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안은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고객의 음, 문제와 사랑에 빠져라. 음, 요거 되게 좋은 음,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좋은 마인드셋이다. 예, 저희도 써먹어야겠는데. 이거 써먹어야 돼. 좋은 말이 많아요, 보니까. 실은 아, 창업 교육 자체가 이 린 스타트업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 그치. 지금 퍼져 있는 것들이. 근데 이게 음, 이제 개정판이 딱 나온 걸 보니까는 뭐 내용이 좋은 게 많고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됐냐면 90일 네. 주기 그리고 잡투비돈 이론 및 10가지 창업 마인드셋 창업가의 마인드셋으로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객의 예, 잡투비돈 문제 상황과 잡투비돈 되게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해서 잡투비돈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린스타트업에도 그런 게 추가된 거죠. 부족했던 부분이. 이거 꼭 봐야겠다. 네, 강추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잡투비돈에 대해서 창업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음, 못하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잡투비돈을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가면서 창업하는 애들이 시리즈 막 단계까지 성장하는 걸 보면은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아, 그 음, 얘네는 정말 고객 개발 잘하면서 가고 음, 있구나.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고객들의 그 잡투비 돈을 보면은 거기에서 페인과 게인이 맞아요, 나오니까. 맞아요.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맞아요. 이동건 멘토님이 저를 또 멘토링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이 무슨 그때 잡투비돈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네라는 거를 저는 최근에 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잡투비돈을 좀 파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 학문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그리고 이런 음. 해외에는 이런 워크숍도 되게 많이 있고 이게 꼭 이제 창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음.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예. 계속 파고 있는데 여기에 연구도 그 많이 돼 있고 중요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거라 음. 충분히 이거는 좀 알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첫 단추잖아요. 음. 창업의 첫 단추인데 뒤에까지 다 연결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창업한 애들 보면은 이 잡투비돈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분석 없이 그냥 고객의 그 단편적인 프라블럼 하나만 딱 보고 이거 해결해야지라고 시작해가지고 찔렀는데 고객 반응이 좀 왔어. 그러니까 음, 그것만 주구장창 파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대중 시장으로 넓힐 때 딱 보면은 이제 별로 헤매는 거죠, 막, 그때부터는. 네. 헤매더라고. 그래서 그런 팀들 만나가지고 설마 잡투비돈 분석을 해서 이 문제가 나왔고 이거 해결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잡투비돈 분석이 없는 거지. 음, 그래가지고 아 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문제 정의는 하긴 했는데 문제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이제 좀 깨닫는 거죠. 이제 음, 잡투비돈 분석을 음, 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건 따로 실은 이제 그러니까 주제를 잡아서 얘기해야 될 만한 분량이어서. 예. 맞아요. 예. 저는 되게 좋은 주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해본 다음에, 음, 좀 정립이 되면 한번 요 그러니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네네. 오늘은 이렇게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은가, 음. 스타트업 창업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년에 스타트업이 뭐 100만 개가 생긴다라는 어, 뭐 그런 뉴스 기사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지금 100만 개면은 지금 10년 만에도 지금 1000만 개면 벌써 거기 고용되는 숫자들만 하면은 인구 숫자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100만 개씩 생긴다는 것도 그만큼 폐업하는 숫자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실패를 하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러려면 더더욱 그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먼저 되는 거는, 파운더스 마켓핏 관점에서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을 하시되, 이제 시장 규모도 크고,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 혁신성도 있고, 그리고 뭐 규제나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보시고, 오랜 성찰을 해보시고
아이템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린 스타트업에 나왔던 마인드셋인 아이템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문제와 사랑에 빠져라. 요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 아주 좋은데?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네.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